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. 증시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꽤나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. 국내 쪽도 그렇고 이제 해외 쪽도 보시면은 이제 거의 꽤나 많은 반등을 보였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은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도 있겠다인데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한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요. 좀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다 넘어가도록 하고, 특별히 이제 QRA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분기별 국채 발행량이 나오는데 좀 약간 1Q랑 2Q가 좀 크게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. 그 부분 조금 이따 보고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살펴보죠. 그럼 QRA부터 먼저 살펴보죠. QRA가 발표가 됐는데 기존 이제 1Q가 이렇게 3,640억 단기국채를 찍고, 이걸 잠깐 숨기기를 하죠. 이게 잘 보이게. 하나 더 숨기기 해야 되겠네요. 21년까지 좀 숨기기를 하고 보면은 21년 1Q 단기국채가 3,640억 달러를 찍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309억 달러가 오히려 순감이 되면서 거의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덜 찍혔습니다. 근데 대신 이제 장기국채 같은 경우에도 한 550억 달러가 좀 덜 찍혔었고요. 전체적으로 한 4,500억 달러 정도가 국채 발행이 덜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1Q가 사실 엄청나게 발행이 덜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그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차피 2Q에 다 찍힐 겁니다. 그래서 2Q가 원래는 마이너스 3,820이었는데 단기 쪽은 이제 2Q 70억 달러로 바뀌니까 이제 거의 한 3,900억 달러 정도 더 찍게 돼야 되고요. 장기 쪽은 큰 차이가 안 나면서 20억 달러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 그 차이가 586억 달러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, 근데 이게 QT가 600억 정도 감소됐잖아요. 매달 250에서 50억 달러로 감소됐으니까 200억 달러 곱하기 3 하면 600이죠. 그래서 600억 정도 QT 감소분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1Q랑 2Q 변동된 부분이고, 3Q 같은 경우가 한 5,540억 달러 정도 큰 폭으로 발행을 합니다. 근데 3Q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도 장기국채 발행량이 많다라는 거가 계속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,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지금 남아있는 잔여 장기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제 많이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다시피 이제 단기국채가 많이 없어진 거는 RRP가 없어졌죠. 맨 마지막 이게 온 RRP인데요. 온 RRP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1,479억 달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장기국채를 결국 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넘어가고 4월달 누적 발행량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국채가 이제 많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. 지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게 안 찍힌 이유가 말씀을 드렸죠. 이제 1Q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국채가 아니라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또다시 좀 증가가 될 거고요. 계속해서 이 국채 발행 부담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 보시면 GDP 대비해서 지금 3Q까지만 해도 GDP의 4.9%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는 없는 수치의 양이 계속해서 좀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거 살펴보죠. 그래서 일단 코스피 일드갭 살펴보면은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주고요. 페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. 긴 시계열로 봐도 페드 모델로 보나 일드갭으로 보나 마찬가지로 고평가라고 보여주고요. 이제 S&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 S&P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둘 다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.
근데 오히려 약간 S&P가 국내보다는 살짝 오히려 낮기는 하죠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서의 영향이고, 근데 이게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또 금리가 미국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둘 다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제 실질 금리 살펴보면은 단기 구간 기대 인플레이션 내려왔지만 장기는 여전히 뭐 그냥 좀 유지가 되고 있고, 뭐 실질 금리도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국내 쪽은 이미 실질 금리가 워낙 많이 내려와서 이제 조금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간단한 거 다 살펴보죠. 이제 뭐 ISM 제조업, 비제조업, 뭐 비제조업 소폭 반등하는 모습 좀 보였었고, 이제 ISM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좋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수출액 전년 동기비 여전히 안 좋고요.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, 수출액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엄청 싸다고 말할 수도 없는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S&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. 뭐 아직 내려가야 될 길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여전체 대비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다. 이제 여전체가 조금 약세로 보이고 있다. 점점 보여지고, 크레딧 스프레드도 물론 국채가 많이 빠진 영향이긴 합니다만 뭐 약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물론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만 계속해서 조금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상대 강도 살펴보면 이게 부동산 인프라 좀 데이터가 안 들어서 이것만 제외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코스닥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, 뭐 나머지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운수장비가 그나마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, 뭐 전기가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. 증권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뭐 나머지는 그냥 추세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이제 S&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이제 롱 포지션이 그냥 유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확실히 계속 쫓치던 포지션들이 많이 청산이 됐고,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조금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뭐 PBR은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성장률과 ROE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 뭐 외국인 아주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규모도 작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특히 이제 대신 그나마 이제 선물 정도 좀 매수를 했던 거죠. 근데 계속해서 중기적인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. 신용잔고 대비 코스피 시총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입니다.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단기적으로 살짝 매수가 들어왔지만 뭐 전반적인 수급은 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로 귀결이 되고요. 긴 시결은 뭐 더 심각한 상황이고,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 잔고를 살펴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. 그래서 17.6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전주 대비해서 이제 연준 BS 재무상태표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 지급준비금이 한 375억 달러 정도 좀 감소를 했고, TGA는 109억 정도 감소가 됐고, RRP가 대신 한 871억 달러 정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뭐 그래서 좀 순유동성은 좀 많이 감소가 됐고요. 뭐 QT는 한 177억 달러 정도 좀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BDI 뭐 약간 좀 반등을 했고요. SCFI는 대신 살짝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뭐 오랜만에 이제 조정 기준금리, 이제 기준금리를 조금
풀린 통화량까지 감안한 조정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양적 완화기가 심할 때는 마이너스 3.8까지 갔던 거죠. 그러니까 막 자산 가치가 막 다 난리 났었죠.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,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.6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 3.6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른 걸 지우고 보죠. 지금 한 3.63 정도 되겠네요. 한 3.63 정도 기준금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맞아졌을 때 사실 이게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끝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예대율 같은 경우 뭐 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 아까 많이 감소를 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 뭐 증시랑 이 순유동성이 결국 같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올 거라고 보여집니다. 순유동성도 계속 감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연준 뭐 총자산 많이 감소했지만 더 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예대율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지 못하죠. SLR 규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예금이 사실 대출이 증가가 돼야 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통상 알고 있는 게 예금을 통해 대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대출이 나가야 예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. 나머지는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인플레이션 종합한 조정한 나스닥 S&P 둘 다 좀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통화량 대비 M2 통화량 대비해서 S&P나 뭐 통화량 대비해서 나스닥 여전히 둘 다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정부 부채 여전히 GDP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고요. 그 다음 통화량 대비해서 금도 상당히 조금 많이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이 SOFR 빼기 EFFR 금리가 여전히 플러스다. 이게 금융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작년 한 상반기 정도부터 조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결국 뭐 QE를 하려면 뭐 결국 총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20 정도까지는 빠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때까지 빠지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줍니다. 이때까지는 RRP가 감소를 했는데 이제 지준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결국 국내 쪽도 제가 안 좋게 보고 미국 쪽도 안 좋게 보는 거는 더 이상 대출이 못 나간다는 얘기고요. 예대율이 다 차서 대출이 못 나가면 결국 새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고, 당연히 새 돈이 안 돌면 망가지는 거죠. 이제 금융시장이.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다 롱 추세로 조금 약간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조금 롱 추세로 다 조금 돌아오긴 했고요. 그래서 일봉 추세로 좀 130일 기준선까지 해서 살펴보면은 뭐 중립이죠. 비트코인 중립이고, 이더리움 중립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제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모이고 벌어지고 아직 여기는 모이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50일 요 정도로 해서 조심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200일 올라갈 때까지만 버텨볼지 뭐 선택이긴 한데 뭐 좀 위험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조심하실 땐 된 것 같아요. 이제 이격도도 그렇고 뭐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ATR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좀 조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반등할 때 거래량이 상당히 주춤하죠. 내려갈 땐 거래량이 급증하고, 이게 전형적인 하락 추세일 때 나타나는 패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OBB도 뭐 플러스긴 합니다만 뭐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. RSI도 좀 과열이고 뭐 좀 조심할 영역이 됐다라고 보여주고,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모이지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뭐 반등폭이 좀 작기는 했고요.
근데 좀 이격도로 봤을 때는 뭐 여기도 슬슬 이제 조심해야 될 영역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여기는 좀 더 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. 그 다음 이제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볼린저로 딱히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다. 근데 이제 ATR은 좀 많이 감소를 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롱 추세는 맞고요. 미국 쪽은 아무래도 조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쇼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워낙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쇼 추세로 내려왔고, 금은 여전히 롱 추세, WTI 여전히 쇼 추세, 삼성전자 여전히 숏, 애플도 여전히 숏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는 좀 롱 추세로 좀 돌아섰습니다.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뭐 국내 3년 여전히 국고 3년 여전히 롱 추세고요. 이제 국고 10년도 여전히 롱 추세입니다. 미국채 10년은 중립에 아직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. 달러 같은 경우에는 중립입니다. 그 다음에 금 선물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뭐 살짝 조금 감소된 그런 모습이고요. WTI 같은 경우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숏 추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숏 추세로 돌아섰고요.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숏 추세. 그 다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립.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뭐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완전 과열 오브 과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벌어지고 모이고이기 때문에 뭐 과열 오브 과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탈 정도도 뭐 거의 끝까지 왔죠. 그래서 뭐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. RSI를 봐도 그렇고요. 뭐 국내 국고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. 벌어지고 모이고 그 다음에 이격도도 뭐 꽤나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뭐 지지부진하죠. 그래서 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도 이제 변동성은 좀 줄고 있으니까 한번 좀 튈 모습이 나타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고 모였으니까 이거는 또 좀 단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50일로는 조금 보여집니다. 좀 이격도 많이 내려오긴 했고요. 뭐 금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뭐 과열인 거죠. 그냥 계속해서 과열의 연속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과열을 타고 과열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계속 그냥 과열에서 과열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, 뭐 WTI 같은 경우에 이제 벌어지고 모였기 때문에 뭐 언제든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이격으로 봐도 그렇고요. 이제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는 뭐 추세로는 조금 볼린저 추세로는 좀 애매하죠. 이격으로 봐도 뭐 그렇게 딱 극단에 와 있진 않고요. 네, 다만 이제 변동성은 상당히 많이 좀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애플 같은 경우 뭐 200일은 벌어져 있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모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, 여기도 특별히 또 OBB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. 좋아 보이진 않고, 여기도 똑같이 거래량이 터질 때는 주식이 하락할 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. 반등할 때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이죠.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모이고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격을 봐도 뭐 거의 극단까지 와 있고요. 그 다음에 RSI를 봐도 여기는 좀 과열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격도는 좀 꽤나 과열이다.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반등할 때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
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롱 추세로 보여주고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숏 추세다라고 미국 쪽은 나타나고 뭐 이제 국내 쪽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롱 추세에 가까운 건 맞고요.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. 그래서 일봉으로 추세를 살펴보면 일단 뭐 여전히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고요. S&P도 뭐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코스피 200도 그냥 중립적인 상황, 뭐 코스닥도 여전히 중립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빅스 같은 경우 뭐 많이 내려왔습니다. 이제 많이 내려왔고 이격으로도 많이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변동성도 그렇고요. 그래서 뭐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, 뭐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에도 딱 추세가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고점 치고 났을 때 빼고는 지금 뭐 벌어지고 모였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.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 말고는 뭐 아직까지는 좀 특별한 건 없고요. RSI가 딱 70 치고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선물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뭐 모여있고 여기도 모였다가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RSI도 이제 70 치고 내려오고 있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S&P도 뭐 이쪽 120분봉으로 봤을 때 뭐 나스닥하고 특별히 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나스닥 일봉 살펴보더라도 뭐 특이사항은 없죠. 근데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. 좀 과열인 거는 맞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반등을 할 때 거래량은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그게 좀 특이사항인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S&P 일본 같은 경우 뭐 나머지는 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똑같이 이격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뭐 특별히 뭐 모습이 다르진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,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고요. 여기도 거의 모여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구간이 충분히 와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. 코스피 쪽도 뭐 충분히 과열이다. 이제 뭐 여기서 뭐 가봐야 한 방 정도 단기적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. 뭐 코스닥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습니다. 그 다음 뭐 일봉으로 봐도 뭐 특별히 추세가 뭐 다르진 않고요. 기준선 이탈동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코스닥 일봉으로 봐도 뭐 마찬가지고요.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제 차트 모습 살펴보면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그리고 200 이동평균선 레벨까지는 왔습니다. 여기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100이기 때문에 146 정도 여기까지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. 다만 뭐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. 더 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조심을 하실 필요가 정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요 그냥 하락분을 지금 되돌리고 있는 그런 A, B, C 정도의 지금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고요. 요 하락분을 되돌리는 상승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고 뭐 더 가는 게 이상하진 않겠지만 거의 다 왔다. 사실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영역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. S&P도 똑같습니다.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가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이 하락 전체를 되돌리는 A, B, C 상승 파동은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거의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정말 있어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. 결국 이게 A, B, C, A, B, C 그 다음 1, 2, 3, 4, 5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요. 나스닥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결국 이게 큰 하나, 그 다음 A, B, C, 다음에 이제 결국 3파든 뭐 C파든 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겠죠.
다우도 뭐 마찬가지로 뭐 특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.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죠. 요 그냥 하락분 자체를 되돌리는 ABC 정도 파동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결국은 다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.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결국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요 고점을 뭐 한 번 정도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넘고 나서 머지않아 다시 이제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뭐 니케이도 똑같은 거죠. 요 하락분을 되돌리는 반등 정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유로도 마찬가지죠. 결국 요 하락을 되돌리는 반등 정도 지금 ABC로 진행이 되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항생도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. 상해 종합도 뭐 마찬가지고요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요거를 하락을 되돌리는 정도 적어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한번 반등은 조금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일단 뭐 주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이긴 하죠. 위안은 일단 200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아직까지 뭐 지지선이 없습니다. 좀 돌파를 해야 이거는 오히려 매수가 되긴 할 상황이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가 이제 모이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 저는 조금 바닥을 거의 찍은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이제 확연하게 볼린저 50, 200 안으로 이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전 정말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국고 3년도 뭐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삼성전자 결국 지지부진합니다.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 뭐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여기를 넘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직은 여전히 저는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이 열려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애플도 결국 좀 하락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. 이제 이게 이렇게 A, B, C가 좀 C가 짧게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갈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결국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A, B, C로 거의 뭐 조정 파동이 거의 끝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. 뭐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이 딱 끝났다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해봐야 아주 잠깐의 반등 정도가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뭐 결국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은 대출이 안 나가서 지금 시중 유동성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더욱더 대출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조심하시는 마음으로 좀 투자 임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